안녕하세요. 빅팸의 첫째 루스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이랑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가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중학교 1학년 때 한 달 동안 여름방학으로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이고 마지막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딱히 그런 입시학원 말고는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토익도 그런 제가 막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듣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돈을 벌고 나서부터 그런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제가 번 돈으로 회화 수업 위주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외국인이랑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아를 하면서도 영어를 많이 쓰게 돼서 지금은 오픽 AL 레벨? AL 레벨이 그 컴퓨터로 하는 시험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레벨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팀 담당자가 제가 육아휴직을 복귀하고 나서 바로 그 저희 회사 어학검정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저희 회사 그 통역을 담당하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도 IH를 받았는데 제가 AL을 받아서 진짜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AL을 받을 수 있었냐고. 왜냐면 그때 회사에서 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한 40명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국의 그런 어학연수나 홈스테이나 뭐 그런 거 없이 영어 성적을 유지하게 되고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국민학교 6학년,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이제 제 나이가 나오죠.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영어가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 요즘 애기들은 잘하는 애기들은 4살, 5살 때부터 막 헬리콥터 맘들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영어는 막 제2외국어라는 단어를 달아서 고등학교 때 이제 듣는 그런 수업이었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니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을 저희 엄마가 또 어디서 듣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런 방과후 수업으로 몇 명 이렇게 모아서 하는 수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진짜 좀 약간 동공지진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문자를 봤는데 그것도 되게 막 처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 그 다음 필기체에서는 정말 좀 약간 나 이거 못하겠다. 필기체는 저 지금도 못 읽거든요, 잘. 이렇게 흘렸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아는 게 영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저희 나라에 되게 무서운 게 그런 고정관념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고, 약간 그 조선시대에 그 글을 모르는 농민들이 한자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 약간 양반들이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고지인데, 계속 이건 어려운 거고 너네는 못하고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지만 될 것 같고, 이런 편견과 자격지심을 계속 심어주는 게 되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를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좀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시작한 게 윤 선생이었어요. 윤 선생 되게 유명한데 예전에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막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윤 선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공룡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공룡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하면 할수록 숙제도 너무 하기 싫고 숙제 안 했다고 또 이제 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막 그 혼자 이제 숙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쌓여가고, 왜냐면 제 내적 동기가 없으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막 되게 문법 위주로 막 있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도 할 줄 몰라. 자기들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냈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한 구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그 패턴이, 피아노도 그랬었어요. 제가 체르니 40번까지 했는데 지금 막 피아노 보면은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인데 나는 아이를 낳으면 절대 이렇게 안 키울 거야 라는 다짐을 정말 굳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제가 영어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 게, 중1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큰 마음 먹고 딱 한 달 동안 오레곤주에 이제 홈스테이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던 게 저 혼자 가는 거였어요. 그 집에 혼자 가는 거고, 제가 아는 영어는 Hi, my name is Ruth. I'm hungry. 이렇게 전부예요. 그리고 where is the toilet? 그러니까 정말 사람 남을 수 있는 그 단어 딱 그 세 문장, 그거만 외워갔죠,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오레곤주에 사는 그 친구가 캐라였어요. 캐라가 끈기 있는 친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서먹서먹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같은 문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뭐 바디랭귀지도 써주고, 뭐 예를 들어 뭐 do you want to eat this one or do you want some cookie? 뭐 이렇게 할 때도 제가 못 알아들으면 쿠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침착하고 끈기 있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서양인들의 장점을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못하면은 쟤는 못해, 포기하자, 이런 것도 있고, 쟤는 이미 글러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상처를 입고 더 이상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연출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캐나가 포기를 해주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정말 가득한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좀 기가 뚫린다고 해야 되나? 그 미국인 가정에서 또 그 캐나가 이렇게 반복적인 문장을 계속 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들리더라고요. 물론 되게 빠르게 말해주면은 못 들었지만 그때 여전히 한 달 가지고 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아이였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게 통했던 것 같고, 가장 자신감이 붙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되게 문법 가지고 떼기 손가락질하고 너는 못해 이렇게 했었는데, 캐라가 쓴 다이어리를 보게 됐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단어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철자를. 근데 얘는 원래 미국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막 레터도 써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아니 미국인도 그래머 틀리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이제 AL 받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저도 자주 쓰지 않는 단어, 그리고 원래 썼던 예를 들어 friend 이런 단어 같은 경우도 이거 FRIEND였나 FREIND였나 이게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그게 내가 스피킹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틀리면 뭐 어때? 근데 지금 잠깐 기억 안 나는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정말 공식 문서, 또 내가 뭐 회사에서 일할 때 공지 메일을 쓸 때 이럴 때는 뭐 더블 체크할 때 필요한데, 뭐 한국인들은 오피스에서 공지 메일 쓸 때 오타 안 나나요? 안 나나요? 근데 뜻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중1 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학연수 가서 느꼈던 거는 미국인도 철자를 틀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머에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 그러면은 나 이제 좀 영어가 들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단어를 많이 외우면 돼 라는 되게 그런 좋은 마음의 이제 변화를 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학교에서 뭐 영어 시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이제 뭐 교재 읽어볼 사람, 오늘 일과 나가는데 읽어볼 사람 하면은 항상 손을 들고 저 할 수 있어요 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잘해요. 친구들한테도 야 나 이거 나 영어 들린다? 막 이러면서 나 팝송도 되게 잘해. 나 시켜봐 이렇게. 하지만 또래 친구들은 싫어했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막 팝송도 부르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데 빈 깡통인데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정말 영어 수업 시간 전에는 정말 교재를 열심히 읽고, 언제 선생님 시킬지 모르고 내가 손들어서 이제 한다고 할 거니까 기회가 되면은 발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소리 내어서 교재를 많이 외웠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CNN 뉴스? 정말 근데 하나도 안 들려요. CNN은 진짜 빨리 말하고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전혀 안 들리는데 그냥 되게 그걸 틀어놓으면은 내가 미국에 있는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정말 가족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난리친다고 정말 싫어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러니까 뭐 수학 공부나 더해. 너 놀고 싶어서 영어하지. 엄마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그랬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저 학원 진짜 많이 보냈었는데, 제가 영어하는 걸 논다고 생각하니까 청개구리 심보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그때 이제 맥스 뭐 10집 이런 거 나올 때였는데 정말 제 용돈을 모아서, 근데 맥스가 뭐 6,000원이었나? 근데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모아서 사가지고 그 테이프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의 그런 인토네이션, 톤, 막 특기까지 따라하면서 외웠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는 오성식의 팝싱글리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굿모닝 팝싱글리시. 그래서 그것도 듣고 CNN 듣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영어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막 편견을 가지고 너는 영어를 못하고 그래머가 영어의 시작이야, 언어의 시작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면 그 누가 좋아할까? 정말 싫잖아요. 근데 한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던가 뭐 1대1로 좀 더 그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가르친다던가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그래도 발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아이에게 어떤 나의 기대치를 심어준다던가,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이런 걸 한다던가 하는 거는 되게 언어를 배우는데 좋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 돈으로 자주 여행을 짧게라도 가서 직접 카페에서 뭘 주문해보고 그 현지인과 대화를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좀 사실 영어에 대해서 그 두려웠던 마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게 좋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사실 제가 아빠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가지 못해서 그런 학원비나 이런 걸 전혀 서포트 받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엄마랑 대화를 못했을 정도였으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이제 취업은 해야 되니까 그때 취업하려면 토익 점수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요. 800점 이상. 그리고 좋은 기업에 가려면 900점 이상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과니까 한 800점 이상 받으면 잘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그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저는 받아야 되는 게 아빠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한 번에 800점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토익 학원에 가진 않고 그런 책을 사고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렇게 좀 해가지고 저는 비용을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어를 잘하려면 내적 동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남편도 이제 부업으로 영어를 가르치는데 타겟팅이 성인 영어거든요. 성인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 뭐가 좋냐면 내 돈 내산이잖아요. 부모님의 돈, 부모님의 기대치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여행 가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 잘하고 싶어서 내 상사가 인도인인데 잘 안 들려. 그 상사한테 좀 더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싶어. 이런 내적 동기 때문에 이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데도 전혀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준비도 잘해오고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실제 이제 자기의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그런 이 사람의 이제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시간을 쓰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같이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러닝메이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중학교 때 씨알학당이라는 데를 다녔어요. 송파에서는 씨알학당이 엄청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씨알학당은 매가 있어요. 선생님 매를 갖고 다니고 수업 그 교실에도 창문이 이렇게 좀 뚫려 있어서 바깥에서도 이제 계속 감시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한 번은 그 영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단어 시험을 꼭 봐요. 근데 100개인가를 외워가야 되는데 100개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2번 정도의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무거운 게 있다고 마트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100개를 수첩에 적어가지고 마트를 이제 같이 장을 보면서 띄엄띄엄 수첩을 보면서 외웠는데 정말 100개를 다 외운 거예요. 2시간 장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 봤는데 100점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나 머리 좀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깜지가 되게 유명한데 깜지를 2시간 동안 방에서 그걸 쓰면서 외웠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두 개 맞았나? 정말 완전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낙비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어는 그렇게 외워야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MBTI가 ESFP거든요. ESFP는 사실 대학 가는 게 신기한 그런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막 과학했다가도 영어하고 영어했다가 국어하고 이렇게 계속 교과서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공부 방식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그 다음부터 영어 단어는 항상 등교하고 화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좀 그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도 영어 성적은 영어 잘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100점을 맞지는 못했고 그래머에 약하다 보니까 90점, 92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익 시험을 봤을 때도 한 번에 800점을 넘었어요. 우리 아빠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도 800점을 한 번에 넘었던 게 리스닝이랑 스피킹을 좀 이제 자신이 있다 보니까 물론 그때 스피킹 시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는데 그런 리스닝을 좀 잘하다 보니까 그거 덕을 좀 봤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오픽 시험은 완전 올 스피킹 테스트니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면 남편이 이제 할 말이 없거나 이제 저를 이기고 싶을 때는 제 그래머를 건드리거든요. 이게 사람이 화가 나면 뭐 한국어도 그렇겠지만 제가 마더텅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비꼬아요. 그러면 정말 아주 재수없게 그렇게 비꼬면서 어떻게 오픽 AA를 받았냐, 한국의 시험 테스트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제가 그래머는 그렇게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크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너무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영어를 할 때 내가 그래머부터 뭐 정복해야겠어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가 현지인과 대화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나의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되게 길게 했는데 제가 준비한 이 콘텐츠가 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굿바이.